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여권 인사가 찾아와서 Y를 치고, 그러니까 Y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얘기합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와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회유성 정치 공작을 했다고 폭로하고 나서서 정가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가 움직임, 이종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네. 어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강수대라고 하죠, 줄여서. 네. 들어가서 한 8시간인가 이렇게 지금 조사를 받았죠. 예. 이 조사의 내용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로부터 골프채 한 세트인가 이렇게 네. 받았다. 네. 그리고 향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 조사를 네네. 기자들에게 아주 폭탄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핵폭탄급을 확 터뜨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동훈 대변인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만 뒀으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전 논설위원이, 수사 8시간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8시간이라는 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8시간을 받고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 잘 들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6월 29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냐가 참 중요한데, 6월 29일 여권의 정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정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Y를 치면, 그리고 우리를 도우면 당신이, 그러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당신이 그 가짜 수산업자와 했던 어떤 이런 경찰의 혐의를 하고 가로 닫고 없던 일로 해주겠다. 라고 제안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러자 그날로 갑자기 자기 얼굴과 자기의 어떤 그 혐의가 언론에 도배되기 시작했다. 바로 그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한 날 아닙니까? 네, 겹쳤죠. 예. 그 6월 29일이라고. 그래서 6월 29일이라는 그 날짜가 제가 맨 처음 얘기한 겁니다. 6월 29일. 언제 찾아와서 그런 어떤 그 협박 내지는 공갈 내지는 뭐 요구를 했느냐에 대해서 언제 6월 29일. 그러니까 그날 전 매체에 엄청난 기자들이 전부 다 윤봉길 기념관에 가 있을 그 날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날 그런 제안을 해왔다. 그래서 자기는 거부를 했고, 그러자 자기의 어떤 내용들, 혐의 내용들이 피의사실이 전부 다 언론에 공표되기 시작했다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폭로의 진위 여부는 앞으로 뭐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이러한 기자들한테 했던 내용이 부분적으로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추정이죠. 추정을. 그런데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한 날, 또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김태우 씨와의 관계, 뭐 골프채를 받고 뭐 향을 받았다는 것들이 경찰을 통해서 흘러나왔지 않겠습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경찰은 그런 적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소스는 경찰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 그 출마 선언에 찬물 뿌리기 뭐 그런 것으로 일단은 봐야겠죠. 그렇죠. 날짜가 딱 겹쳤으니까요. 즉 어떻게든 지금 저도 추정을 하는 것이지만 추정의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정부가 정부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이 진영이 윤석열과 관련돼서 솔직히 과도하게 알레르기 반응 같은 걸 일으키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제가 한 예를 들자면 PNR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머니투데이로부터 의뢰받아서 하는데 윤석열이 계속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갑자기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 항의를 받았다? 뭐 하는 겁니다. 왜? 야, 딴 데는 다 뒤집어졌는데 너네는 왜 앞서고 있니? 윤석열이. 지금 요 근래 발표되는 것마다 다 뒤집어지고 있어. 최근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론조사에서도 뭔가 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여론조사를 그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딱 이거예요. 아니 윤석열 처가 인터뷰 나오고 장모 얘기가 나왔는데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안 떨어졌거든요. 안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처가 문제 때문에 이게 뒤집어졌다라는 걸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이쪽 진영에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든 잡아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이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어찌됐든 그날 윤석열의 이 출사표가 컨벤션 효과를 또 가져와서 윤석열의 지지율을 한동안 끌어올리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라는 게 그날로 겹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그동안 김태우 그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골프채 좋은 것 한 세트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드라이버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고급 드라이버 뭐 골프 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아시는 거지만 또 지금 밝혀진 것은 아이언 세트만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밝히고 경찰 조사 결과도 중고 아이언 세트다. 그리고 그 받은 것도 지금 뭐 이렇게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죠. 예. 자, 그건 조금 이제 약간 경찰과 약간 얘기가 다르지만 어찌됐든 이동훈 측 얘기부터 드리면 이겁니다. 자, 골프 약속을 해서 골프 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봤더니 비가 온다. 비가 왔다. 그래서 야, 이거 골프 뭐 비 오는데 치겠냐? 그냥 저 식사만 하자. 그러고 골프채를 안 들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아침에 비 많이 내리고 골프 약속은 했는데 또 안 가기는 그렇고 오라고 그래도 밥이나 먹읍시다 하면 그냥 가는 경우가 골프라는 있죠. 게 꼭 운동만이 아니라 오래간만에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어떤 사교의 모임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골프채를 안 들고 갔는데 비가 안 와서 골프 직접 쳐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골프채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김태우라는 사람이 그럼 내 골프에 여분이 있어요. 이걸로 하시죠. 해서 그걸로 쳤다. 그리고 아이언만, 그 중에서도 아이언만, 그 사람이 쓰던 거를 받아서 자기 창고에 있었다. 즉, 이게 무슨 선물로 받고 뇌물로 받고 이것이 아니라 그날 골프장에서 자기가 골프채를 안 갖고 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경찰 측은 어쨌든 지금 확인하니까 아이언 세트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몇백만 원 정도의 어떤 뭐 드라이버도 있고 우드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언만 하더라도 사실 한 뭐 새 거로 살려면 100만 원 넘을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고. 지금 여기서는 갤러웨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갤러웨이. 100만 원 안팎입니다. 그렇죠. 뭐 조금 비싼 것도 있겠지만 또 중고차라는 것은 가격이 그렇죠. 쓰던 거라니까 확 떨어지죠. 우리 중고차도 바로 샀다가 내놔도 반값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또 다른 어떤 향응이라든지 또 다른 뇌물의 혐의가 경찰이 갖고 있다면 또 다를 텐데 이것만 갖고 무슨 혐의를 하려고 하면 사실 이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경찰이 지금 이동훈 전 논설위원을 엮으려고 하는데 결국 엮을 수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아닙니까? 김영란법. 김영란법이죠. 그런데 아이언 세트만 가지고는 100만 원이 1회에 100만 원이 넘어야 100만 원. 안 되는 게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만약에 경찰에서 이런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얘기한 대로 정치 공작을 벌였다면은 이거 가만히 보니까 건술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여권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봐주는 척하면서 한번 이용해 먹자. 그러니까 우리가 봐줄 테니까 너도 우리 쪽에 좀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회유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성이 높죠. 저는 이 기사를 딱 접한 순간 두 가지, 양쪽 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경우가 딱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지금 절박하구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정부에서 윤석열의 지지율과 관련돼서 진짜 모든 수를 다 써야 될 만큼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동훈이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접근을 했을 때 오늘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동훈이 그것을 역으로 공개해버리면 거의 뭐 이 자기네들도 마지막 수 아닙니까? 근데 그걸 쓸 만큼 절박한 어떤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는구나라는 첫 번째 판단. 두 번째 판단은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골프채만 갖고 이동훈 논설위원한테 딜을 할 수가 있을까? 뭔가 다른 어떤 또 다른 역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이제 딜을 하려고 했을 때 이동훈이 고민 끝에 오늘 그냥 아이 그래 뭐든지 다 밝혀줘도 좋다 하고 결심을 한 걸까? 뭐 한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이 겹쳐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골프채 말고도 다른 향응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언론 보도에 뭐 매달 얼마씩을 받았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동훈 당신은 논설위원이었죠. 근데 이동훈 논설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으로 가니까 이게 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 공작을 하려는 쪽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잘 걸렸다. 이 사건을 좀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김태우와 관련돼서 제가 조금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겁니다. 지금 혐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116억 원인가를 이 투자자 16명인가로부터 받았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이제 포항에 오징어 관련된 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유망하니까 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달이 나기 시작한 게 작년 12월이에요. 예. 작년 12월에 그 중에 한 사람, 투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투자비 내놔, 돌려줘 했더니 수행원들을 데리고 가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냥 공갈 협박을.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준 외제차를 갖고 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수행원이 가서 협박을 한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이제 예. 거기서부터 경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기 혐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제일 먼저 발견된 사람이 저도 추정입니다만 김무성이에요. 예. 왜냐하면 110 몇 억에 거의 80% 가까이를 김무성의 형이 투자를 합니다. 85억 5천만 원인가요? 86억 5천만 원. 86억 5천만 예, 원. 예. 당연히 수사를 시작했을 때 김무성이 먼저 들어왔겠죠. 예. 이거 봐라 하고 이제 수사가 들어갔겠고 그러면서 김무성을 누가 그러면은 소개해 줬을까 하고 고리를 찾아내고 월간조선 기자 그런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몇몇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총경이라든지 검사라든지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줄줄이 걸려 나온 거죠. 박지원이라든지 지금 이런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몇 사람 더 있어요. 저 정봉주. 예, 정봉주 씨도 뭐 언론에 다 보도가 됐죠. 그리고 주호영. 예. 주호영 씨. 홍준표 의원은 홍준표. 본인 스스로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이 가짜라는 걸 알고 뭐 멀리 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셨지 작년 12월에 이것이 사기 사건 그리고 협박 사건, 뭐 공갈 사건 이걸로 수사에 들어갔다가 정치인들이 이제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거 봐라 하다가 지금 이동훈이라는 이 윤석열 대변인이 된 사람과 딱 연계가 돼서 이 사람의 어떤 여죄가 지금 굉장히 공개되는 게 아니냐라고 추론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지난달 20일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열흘 만에. 네. 사퇴를 안 하고 네. 뭐 출마 선언식에 참석을 해서 사회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대변인이니까. 그렇죠. 이런저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에서 딱 카드를 쥐고 있다가 팍 터뜨리면은 완전히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망할 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흘 전에 딱 그만두어 버리니까 김이 샌 거예요. 예. 김이 샌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출마 선언하는 날 찾아와 가지고 거기다가 죄를 좀 뿌린 거 아닙니까? 네. 만약 이동훈 논설위원도 그때는 이제 뭐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그만뒀고 네. 대변인도 그만둔 상태에서 자연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좀 당신 어때? 뭐 우리한테 좀 도와주면은 우리가 좀 뭐 자리도 어쩌고 저쩌고 했겠죠. 뭐 보나마난데 제가 짐작컨대. 근데 그걸 거부하니까 바로
수사 상황이 예. 경찰이 언론한테 리리스를 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그렇죠.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 예. 그 그렇죠. 사람들만 수사하고 있는데 예, 예. 그것도 일반 어디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강수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고의적으로 흘렸다고 봐야죠. 이게 피의사실 공포 아닙니까? 지금 박범계다, 조국이다, 뭐 추미애가 떠든 게 뭡니까? 맞습니다. 검찰 누구들 그 피의사실을 흘려가지고 억지로 안 되는 범죄들을 언론 프레이를 통해서 엮어넣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명숙 전 총리다. 예, 뭐 예. 이런 논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경찰은 이러는 거 가만두고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이동훈 전 논설위원도 경찰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이 SNS에 다시 공표를 하죠. 피의사실 공표로 자기가 이제 언론에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이 정부가 저는 어쨌든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은 맞아요. 예.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동훈과 윤석열을 연계시키려고 노력을 했다가 차단됨으로써 도리어 다른 부분이 특히나 가장 뼈아픈 게 박영수 특검이 연결됐다는 거.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영수 지금 당장 그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게 야 정유랑 말 한마디랑 말 한마디랑 박영수의 포르쉐랑 비교를 해봐라 뭐가 더 큰 문제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줄줄이에요. 어쨌든 박지원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게 좀 그 조작이라고는 하나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받은 편지 뭐 하고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이게 조작일 가능성이 저도 높은 어떤 상황입니다만 그리고 집에 가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사진 걸려 있고 뭐 무슨 청와대가 찍혀져 있는 무슨 도자기가 있다나 뭐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러다 보면 경찰이 이 검찰은 왜 이렇게 딱 수사를 했고 딱 하는데 이게 줄줄이 하면서 이 피의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수사 자체가. 지금 문제는 핵심은 네. 그러면은 여권에서 누가 우리가 육하원칙이라는 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가장 핵심은 누구가 와서 당신을 회유했느냐거든. 왔다는 것 보면은 어디도 부른 것 같지는 않아요. 어디 호텔에서 만났던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누구냐 이거죠. 이걸 지금 밝히지 않고 있고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카드로 쥐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더 이상 나한테 압박을 가하고 어떤 정치 공작하려면 이거 터뜨리겠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누구냐가 제일 핵심이죠. 민주당 사람이냐, 아니면 청와대 사람이냐, 아니면은 뭐 어디 정보기관이냐, 아니면은 또 여권 쪽에는 과거 정보기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옛날 IO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원. 정보통으로 해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간을 하는 사람들이 네. 많아요. 지난번에 엑스파일도 네. 장성철이가 그 얘기 아닙니까? 아주 여야를 넘나드는 아주 잘하는 그 정보통이 좋다. 그게 바로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정보들이고 소스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교수님의 어떤 판단이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표현이 너무 애매했어요. 여권의 정권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단. 그렇다고 봐야죠. 아는 사람이 정확히 아니고. 아는 사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의 직위가 알려진 어떤 직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추정이거든요. 정권의 사람이라고 내가 인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정권의 사람이라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위 뭐 이게 알려진 어떤 직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만났다면 상당히 말씀하셨듯이 그런 뭐 IO 뭐 옛날 국정원 출신 국정원의 IO 같은 그런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 사람들 되게 저도 뭐 과거 정치부장도 하고 뭐 이렇게 편집국이나 논설위원이 있을 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찾아옵니다. 뭐 식사나 한번 하십시다 하고. 밥 먹자고 그러면 하죠. 우리도 또 무슨 정보나 좀 있을까 하고 뉴스라든가 뭐 이런 거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사실은 상당한 믿을 만한 정보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래하죠. 딜을 하자고 정보를 사실 교환하는 자기들이 이제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오니까 그렇죠.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저는 그런 사람이었을 경우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동훈 전 논설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정부 쪽 그쪽에서 온 사람인데 누구라고 명확한이 아니고 애매한 사람 아닙니까? 네네, 표현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최소한 직업이 기자잖아요. 예. 기자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특히 논설위원 정도의 이 훈련이 돼 있는 뭐 사설이라든지 칼럼을 쓰는 작업이라는 건 굉장히 고도의 작업이거든요. 예. 하나의 어떤 표현을 얘기할 때 그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까지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즉 그것을 준 주체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건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도 어쨌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또다시 이제 좀 추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사실이라면 자신들도 어쨌든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마련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는 거 아니냐. 근데 이동훈 논설위원이 어찌됐든 지금 이게 승부를 걸었거든요. 자기 명예라든지 또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총장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지금 아무리 자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거짓을 얘기해서 Y를 치고 없던 일 이렇게 언급을 해버리면 어쨌든 윤석열 총장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사건 김태호 사건 네. 수산업자 사건이 날 때 딱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냄새가 난다. 네. 왜 조선일보를 타겟으로 삼았느냐. 윤석열 총장으로 파편이 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다 맞아가고 있는 거예요. 김태호와 관련돼서 제가 이 정보를 좀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박영수 특검이 계속 접대하는데 사진이 찍혀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네. 모 대학 이사장하고 함께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한 가지 더 지금 떠오른 게 이거예요. 지금 이 김태호라는 사람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가 누구냐? 바로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를 맡았던. 그렇죠. 같은 박영수와 검사. 검사 출신 그 변호사가 이 변호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박영수 특검과 당시에 특검에 있는 사람이 변호를 맡을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은 전혀 진짜 거리를 계속 뒀느냐. 첫 번째 걱정. 내가 걱정할 필요 없지 참. 첫 번째 그런 어떤 시선도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윤석열이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술 많이 먹거든요. 이런 가짜 수산업자와 관계없이 박영수 특검이 내 좋은 후배 하나 있는데 저녁이나 같이 한번 합시다 하면 자기가 모셨던 분이고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것이 없었나 하는데 저는 없었다고 보는 그렇죠.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논설위원까지 할 정도 기자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밝히지 않고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한 것도 저쪽한테 여차하면 내가 까겠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여당에서는 자작극이다. 당연히 역공작이다. 이렇게 지금 선을 긋고 나서고 있고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거 충격적인 일이다. 네. 당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권으로 앞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 공작에 아주 증거로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잡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굉장히 긴 글입니다. 사실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 핵심은 이거예요. 이동훈 논설위원이라는 한 기자가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어떤 그런 기자의 어떤 또 이 명예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어느 정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다.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 이것을 지금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 휴대폰에는 저는 각 당 대변인들의 논평이 다 들어오는데 불이 났어요. 지금 양쪽에서 전부 다 논평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 할 수밖에 양당 없죠. 대변인들이 차례대로 지금 그 논평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즉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과 관련돼서 입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지금 논의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실
국민의힘이 나설 이유는 정확하게는 없어요. 왜냐면 윤석열은 개인이고 네. 또 이동훈은 윤석열과 또 지금 관련이 없는 한 개인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지금 이걸 나서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이렇게 어떤 자연스럽게 운명 공동체처럼 엮여지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동훈 논설위원회 사건이라든가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는 윤석열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거기에 어떤 지금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나온 것도 없고 언급이 나온 것도 없어요. 예. 그러나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 공작이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문제. 이것은 과거 채널A 사건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예. 추미애까지 나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데 증거가 없었잖아요. 예. 결국 권력과 언론이 유착했다 MBC하고 네. 또 얼마 전에 MBC 경찰 사칭 취재 그거 이런 진짜. 것들을 볼 때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권에서까지도 그 사람들이 지금 집권 세력이 됐다 해서 정치 공작을 한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죠. 누가 집권을 하든 이런 정치 공작이 횡행해서 이게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동안 뭐 김건희 사건이다 뭐다 해갖고 지금 잇따라 윤석열 지지율 깔아치기 이 작업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이게 파장이 정말 크다. 완전히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어느 쪽도 이게 어느 정도 이동훈 논설위원이 근거를 지금 밝히기 시작하면 그 즉시 야권에서는 특검을 요구를 하고 어떤 모든 경선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엄청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게 이 정국이 이제 저 교수님 며칠 안 있으면 추석이에요? 그렇습니다. 9월 20일경이니까 지금 7월 20일이면 앞으로 한 달, 두 달도 안 남았어요. 추석이라는 게 굉장히 큰 변곡점이거든요. 다음 대선에 추석 전에 어느 정도는 이제 양쪽 후보의 그런 그 아웃라인이 나오고 그것이 추석 밥상에 올라야 되는데 저는 이 사건이 계속 이어져서 추석까지 가면 여권에서는 굉장히 큰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여당에서 이야기한 대로 저질 자작극일지 네, 예. 아니면은 정치 공작으로 드러날지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정치권의 핵폭탄이 터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